하나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2013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남부경찰서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등산을 가셨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던 형도 연락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실종 신고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의 행적이 조금 이상해요. 어머니가 있는 집에 잠시 있었는데 형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아다닌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이런 그쵸. 검색한 내역이 전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등산을 갔으면 당연히 핸드폰도 가져가고 본인의 물건, 지갑 같은 거 가져갔을 텐데 어머니 물건이 다 그대로 있어요, 집에. 그리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엄마하고 둘째 아들이 조금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실종 사건에서 이제 강력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이 됐습니다. 수사를 진행을 하는 중에 이제 어머니의 시체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의 시체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러니까 형한테 다 주기로 약속을 해버린 거 아닐까요? 상속을.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네. 반반 공평하게 주기로 했는데 뭐 도박으로 탕진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네, 거의 답에 지금 가까이 갔어요. 오, 진짜입니까? 맞췄다. 대박.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잘 살면 좋은데 도박을 좀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채를 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엄마가 이제 처음에는 1억 정도 빌라를 사주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도박빚이나 뭐 이런 걸로 팔아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좀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혼을 냈는데 그 아들이 오히려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나 빚이 8천 더 있으니 그거 좀 갚아달라고 한 거예요. 아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을 내서 불화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들이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엄마한테는 실제로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은 그래도 2013년 기준에 7억 정도의 건물이면 괜찮습니까? 오, 훌륭하죠. 엄마는 건물도 있고 월세도 들어오고 더군다나 또 생명보험까지 들어있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 형이 사라지면 내가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걸로 해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진짜 어리석다. 욕심이지. 네. 그래서 이게 상속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 그리고 범죄로 끝나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실제로 이혼보다 상속 분쟁이 더 격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네네. 왜 그런가 봤더니 공평한 거랑 공정한 거랑 관점 차가 아주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정한 거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가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건데 공평한 거는 그대로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n분의. 똑같이 대부분 부모의 관점은 공정하게 상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형제들은 그냥 공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 관점 차를 좁히기 되게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 공정은 약간의 어떤 본인의 판단이 그렇죠. 끼어드는 거죠. 더 아픈 손가락에게 좀 더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보이시죠? 와. 주택 아파트 시세입니다. 2015년에서 20년으로 갈 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13년도에 샀어야 네. 되네.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이제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과 관련해서도 관심사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을 보면 약 80% 정도가 증가한 걸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이 한 3억이었어. 그러면은 에이, 뭐 내가 열심히 살지 뭐 라고 별로 욕심을 안 내요. 그런데 그 집이 갑자기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녀들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이 집을 우리 부모님이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집을 하나 상속을 받아서 형제가 여럿이면 또 난립니다. 한 사람은 팔자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안 판다 그러고. 하하.
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22년 사건입니다. 네. 작년이네요. 잠실, 송파 집값이 많이 올랐죠. 엄청 과열돼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나가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최근에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나까지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자살도 아니고 지병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은 냄새가 좀 나는데요. 냄새가. 살아남은 가족에게 네. 알리바이를 추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누나를 조금 그래도 애정을 좀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자신을 모시고 산 누나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동생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한 거예요. 한마디 한 거죠. 누나,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나에게 좀 얼마를 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누나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모시고 살고. 그래, 내가 다 했는데 네가 한 게 뭐 있니? 네가 뭐 있니? 너도 받지 않았니? 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누나를 목을 조르고 누나를 머리를 다치게 했는데 한 달 후에 이 증세가 낫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됐죠. 어머. 그래서 19억 아파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18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누나 사망에 대해서. 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 이혼한 이유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를 이제 들켜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한 이후에 그 여자친구하고 재혼을 하신 겁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미움이 좀 옅어져서 아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간병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새로 재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병원에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이 부인이 장례식장도 안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좀 이상하다. 어떤 냄새가. 냄새가 나세요? 어떤 냄새가 나세요? 꼬리꼬리합니다.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장례식장 밖에 있는 주차장에서 네. 그 재혼한 배우자가 다른 남자하고 꽁냥꽁냥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 내놓고 또 그러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사망을 하고 가셨냐면 집 한 채 있는 거 내가 떠나면 얘는 어디 가서 사냐 하고 그 집을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유언을 하고 돌아갔대요. 야, 진짜 아버지도 어지간하시다 진짜. 아니 자식들한테 안 주...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배우자 상속시켜 줘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지. 공평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공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혼인신고가 한번 되어 있으면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를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집니다. 아. 첫 번째는 동순이나 선순이의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네. 상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상속 결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사기로 기망에 의해서 유언을 하기한 경우가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외도를 한 경우에 그러면은 기망에 의해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도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아, 네.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100% 믿어. 네네네. 아니다 손. 아니 누가 외도 사실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데 하진 않잖아요. 근데 떳떳하면 자랑하고 다니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떳떳했으면 여기저기 나 외도해. 나 외도해. 나 외도해. 맞아. 근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에서 법원의 판단이 뭐냐면 저도 그 판단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안 돼. 저스티스. 정의롭게 해주세요. 나의 부정행위를 배우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망이 되려면 내가 의무가 있었는데도 안 알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이고
막 이거 정말 잘 될 거야, 뭐 허가도 안 됐는데 허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기망이고, 내가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 이게 이제 부작위한 기망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 부작위한 기망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법원은 나의 부정행위를 알릴 의무가 없다. 그거는 뭐 안 걸리면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걸 가지고 바로 상속 결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외도한 새 부인은 그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과 같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유언이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언으로 그 지입이 배우자에게 가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상속할 재산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유류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화나요. 왜? 네. 도덕적으로 너무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떳떳하게 하는 사람도 너무 화가 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막 주는 것도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배우자면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보살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현재 지금 우리 민법상으로는 상속 결격의 사유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양을 한 사람에게 뭔가 상속분을 더 주는 기여분 제도는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박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야. 새어머니가 계셨어요. 새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하고 또 관계도 좋고 아들하고도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효자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살고 있는 집하고 땅, 아파트를 넘기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본인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생이 많이 남았고 우리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나에게 이거를 준다면 내가 죽기 전에 처분을 해서 너에게도 주고 잘 정리를 하고 가겠다.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정도 있고 이제 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착하다. 네. 이게 이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순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유언입니다. 네, 유언.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의한 상속이 있고요.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뭐 분쟁이 없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가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런 협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우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그 상속세를 내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공제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얘기까지 하고 하면은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다 해서 이제 흔히 동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설마?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이후에 어머니가 왠지 좀 연락도 잘 안 되고 정말 참 그 망했네 이거. 안 되고 하고 얼굴을 싹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거 이 재산 아버지하고 내가 한 건데 네가 왜 욕심을 내느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 자녀로 신고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 별다른 사항 기재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내 자녀다, 혼인 중에 자녀다 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입양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상속권 분쟁이 생길 때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양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전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집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어떻게 지분을 나누기로 했느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등기한다고 도장 줬어요. 근데 내가 거기 도장 찍은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정말 등기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도장을 주실 때 반드시 그거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닌데 그냥 도장만 준 것이다. 그러니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장을 주는 것만으로 나는 그 협의에 응한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분을 포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돌리냐면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그건 무효야, 그거 취소야 라고 하지 않으면 이 협의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등기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협의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주시거나 도장을 찍게 하거나 그런 행위는 안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